예, 그리고 오늘 이 뉴스로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시는 것처럼 유명 영화배우 황정민 씨 관련 사건 하나가 꽤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요,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여성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는지 아니면 쌍방 관계였는지를 두고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벌금 1천만 원 하고요. 이수명령 구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로 오늘 제출되어서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좀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법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변호인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제 옆에 서정민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황정민 씨 관련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오늘 재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우선 지난 29일에 이제 여성 A 씨가 자신은 황정민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황정민 씨와 관련된 그런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글들을 올리면서 이 사건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9일이잖아요. 저 가운데 네. 있는 시간대별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8월에 이제 황정민 씨는 4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해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보고 예.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올해 2월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300만 원 약식 명령이 나왔습니다. 아하. 네, 여기에 대해서 A 씨는 불복을 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고 예. 무죄를 주장을 하면서 이 재판이 계속됐었는데 예.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이제 A 씨에게 기존에 이제 구형을 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1,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을 했고 예.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보통의 전망보다 오늘 물론 아직 선고는 남아있지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는 건 예상보다 무거워 보여서요. 그러면 일단 검찰의 판단은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게 맞고 심지어는 그 죄질도 처음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을 때보다 더 안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사실 정식 재판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벌금을 약식 명령 때 청구했던 것보다 크게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좀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이 봤을 때는 A 씨의 혐의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이 죄질이 더 안 좋다라는 점을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선 밝힌 입장을 보면은 장기간 잦은 연락을 했고 또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A 씨의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재판 과정에서 어땠는지. 결국에는 이런 SNS를 통해서 아.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황정민 씨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을 하면서 예. 그런 무혐의 혹은 무죄를 주장했던 내용들 이걸 이제 사실상 2차 가해로 본 것 아닌가. 이걸 죄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라는 기존의 이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민 변호사 판단 중에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지난해 8월, 지난 2월 여러 시간대별을 봤을 때 저건 이제 법적인 얘기고 지난달 29일 A 씨의 SNS 폭로가 되레 이례적으로 검찰이 무거운 벌금 1,000만 원 구형에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범죄 사실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긴 한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파급이 됐었고 그러다 하네요. 보니까 황정민 씨 측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점 역시 일종의 2차 피해로 보고 2차 가해로 보고 구형에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보면 검찰의 판단이긴 하지만 황정민 씨가 저 A 씨에게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성이 이틀간 저렇게 총 270번 넘는 연락,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저 정도 문자 발송할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이 사이가 단절된,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270번이 넘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결코 상호 교류의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 그것 말고도 예컨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유언서를 메시지로 보낸다든가
한다든가 혹은 뭐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사체 사진을 보낸다든가 뭐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황정민 씨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던 그런 내용들을 비춰보더라도 지금 이 A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관계는 결코 아니라 결국 스토킹의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다라고 검찰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황정민 씨 쪽, 피해자인 황정민 씨 쪽이나 혹은 검찰의 시각이라면 여성 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A 여성의 얘기와 주장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1년 동안 77번 정도 통화했는데 아니 전화를 먼저 건 건 60번 넘게 황정민 씨는 아니냐. 그리고 황정민 씨가 술에 취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 뭐 안아주고 싶다. 뭐 이런 법정에서 이런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 아니지 않냐. 이게 여성 쪽 주장이에요? 뭐 일단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황정민 씨가 실제로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만으로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점까지는 근거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토킹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언급을 했던 그 통화 내역, 그러니까 1년 동안 77차례 통화가 있었고 그중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2차례를 먼저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온 것으로 전화 건 보이는데 쪽은 저쪽 아니냐. 이게 지금 여성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었죠. 이제 일부 보도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된 바에 의하면은 황정민 씨가 저렇게 먼저 전화를 해서 말한 내용이 연락하지 마라, 불편하다, 무섭다, 차단하겠다 이렇게 거절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전화를 건 이유가 거절의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수십 차례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연락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A 씨가 계속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주장 자체가 이런 A 씨의 스토킹 범죄의 재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물론 1심 선고 남았지만 뭐 이 정도면 또 1심 선고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혹은 황정민 씨도 다시 연예계 활동을 다시 뭐 재개하고 뭐 재개라는 표현보다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관련이나 방송 출연도 하는 것들이 법률 검토를 다 거친 뒤에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여성 A 씨의 그런 항변들, 변론 내용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조심스럽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 미리 황정민 씨 측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하면서 지금까지 중단 없이 연예계 활동을 해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단이 됐을 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사생활 관련된 폭로글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황정민 씨 측에서는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저건 이 가해자,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부적절한 관계라기보다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관계였다라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뭐 초기의 그런 대응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보고 이미 검토를 끝내고 또 결과까지도 예측을 한 상태에서 쭉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뭐 개인적으로도 황정민 씨 측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황정민 씨 관련 스토킹 사건 재판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에 선고 내용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